이렇게 좋은 날 그 인간과 굳이 상대하고 싶지 않아. 정말 짜증나게 왜 좋은 분위기를 깨는 거야? 유진 언니, 이렇게 좋은 날 갑자기 표정이 왜 그러세요? 제 이전 남편 놈과 불륜으로 바람펴서 결혼하게 된 고등학교 동창한테 전화가 와서 그래요. 어머, 정말 그 인간 미친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라면 창피하고 민망해서 평생 연락하지 못하고 숨어서 지낼 텐데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유진 언니한테 다시 전화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뻔뻔하게 행동하는 걸까요? 지난번에 제니퍼 선생님께서 결혼식에서 친정엄마 역할 대행해줬다고 말씀하신 그 여자 맞는 거죠? 네, 맞아요. 유진 씨 고등학교 동창이자 본명은 김지원, 개명한 이름은 박은정이라는 돈 많은 미국 교포 행세하는 여자애가 바로 그 계집애예요. 제가 얼마 전 그 여자의 결혼식 때 부모 역할 대행으로 참석해서 그 계집애 실체 전부 까발린 후에 유진 씨 복수도 해주고 쌓인 스트레스도 제대로 풀려고 했는데 유진 씨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꾹 참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유진 씨는 그때 왜 저한테 참으라고 한 건가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유진 씨 근처에 얼씬도 못하도록 잔인할 정도로 냉정하게 짓밟아줘야지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던 건가요? 제가 복수하려고 하는 최종 목표는 송 씨네 집안과 예전 시어머니였던 황미자란 인간이에요. 만일 그 결혼식에서 제니퍼 언니가 김지원의 실체를 모두 폭로하셨다면 오히려 송 씨네 집안과 황미자 그 여자는 김지원의 속임수에 걸려들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황미자와 송 씨네 집안을 도와주는 꼴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였어요. 유진 씨 생각엔 그 계집애가 뭔가의 일을 꾸미기 위해 의도적으로 유진 씨 전 남편 놈과 그 송 씨네 집안에 접근한 거라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굳이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 남편인 걸 알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걸 보면 무슨 의도가 있어 보이긴 한 것 같아요. 거기에 자신의 이름도 개명하고 돈 많은 재미교포 행세까지 하는 거 보면 은채 씨 말대로 김지원이라는 그 계집애 뭔가의 속셈이 있는 것 같긴 해 보이는데요. 저도 두 분과 같은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그럼 아까 그 계집애한테 전화 왔을 때 통화해보시지 그러셨어요?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유진 씨 속내는 감추면서 김지원이라는 애의 의도만 파악해서 역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유진 씨가 제대로 된 복수를 하기 위해선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얼음처럼 냉정해지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요? 제니퍼 언니 이야기 들어보니 내가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김지원과 만나서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러는 건지 한번 이야기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여. 조금 이따 한번 연락해볼까? 그럼 검사 결과는 늦어도 내일 점심에는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고객님이 가져오신 자녀분 머리카락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까 늦어도 내일 점심에는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휴대폰으로 검사 결과를 전달해 주시는 건가요? 의뢰하시는 고객님 대부분은 배우자분이 우편물 보시는 걸 염려해서 대부분 이메일이나 휴대폰으로 신청하시더라고요. 만일 우편으로 원하신다면 자세한 검사 결과지와 함께 보내드리고 있기는 한데 그렇게 해드릴까요? 아닙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휴대폰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일 제 아이들이 친자가 아닐 경우에는 그걸 증빙하는 서류는 여기에 다시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 거죠? 물론입니다. 친자가 아닐 경우에는 대부분 이혼소송의 증거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사용처를 확인한 후에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용처에 따라서 발급 비용은 상이하지만 5만 원 정도면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저 사람 이야기하는 거 보니 유전자 검사라는 게 법원에서 확실한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내일이면 쌍둥이들이 내 아이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겠구나. 잘 알았습니다. 그럼 수고하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들이 아직 어려서 잘은 모르겠지만 쌍둥이들이 나랑 닮은 구석은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 그렇다고 송지수랑 닮은 것도 아닌 것 같아서 더 애매하고 궁금했는데 이번 기회에 모든 궁금증이 해소되겠는걸. 만일 그 보살 아줌마가 아무 이야기 안 해줬다면 이곳에 올 생각조차 못했을 거라고. 아무튼 내일 결과 나오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테니까 한번 지켜보자고. 송지수한테 회사 다니는 척 연기하느랴, 쌍둥이들 울어대는 소리 들으랴, 평일엔 시온집에서는 제대로 쉬지도 못해서 정말 피곤해 미치겠어. 하지만 나만의 편안한 안식처인 사모님 집이 있으니까 아무 걱정이 없다고. 맥스가 좋아하는 간식이나 좀 사서 사모님 집으로 들어가자고. 뭐야, 배에서 밥 달라고 하는데 들어가기 전에 사모님 가게 들러서 파천김밥이나 먹고 들어갈까? 아니야, 전에 금아기 할멈이 사모님 가게에 들린 거 보면 위험해질 수도 있을 것 같으니 다른 곳에서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호태영은 아직도 그 송검사란 인간 미행하나? 얼굴 본 지도 한참 되었는데 오랜만에 전화해서 밥이나 같이 먹자고 할까?
강철아, 잘 지냈어? 정말 오랜만이네. 근데 이 시간에 웬일이야? 형은 동생이 전화했는데 용건만 묻는 거예요. 그냥 형 본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그런 거였구나. 나도 강철이 네 얼굴 많이 보고 싶었다고. 근데 우리 3일 전에 봤었는데 왜 그런 거지? 전부터 별채에서 맨날 함께 살다 보니 정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아무튼 형 혹시 지금 많이 바쁘세요? 지금은 괜찮아. 오전엔 송검사 미행하느라 정신없었는데 지금은 조금 한가해져서 잠시 쉬는 중이야. 왜? 무슨 일 있는 거야? 그런 건 아니고 오랜만에 얼굴도 볼 겸 식사 안 하셨으면 같이 밥이나 먹자는 말씀드리려고 한 거였어요. 오, 그거 괜찮은 생각인데. 나도 아직 식사 전이긴 해. 강철이 너 지금 어디야? 저 지금 짬뽕타워 근처에 있어요. 짬뽕타워 근처라고? 나도 그 근처야. 그럼 내가 짬뽕타워로 갈 테니까 거기서 볼래? 좋아요. 형 오늘 점심으로 냉면 괜찮으시죠? 냉면 좋지. 요즘같이 더울 땐 냉면이 진리 아니겠어? 그럼 짬뽕타워 1층에 있는 같이 먹다 함께 얼어 죽는 냉면집에서 뵐게요. 저는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운전 조심해서 천천히 오세요. 그래, 알았어. 근데 무슨 냉면집 이름이 그렇게 기분 나쁜 거야? 아무튼 조금 있다가 보자고. 네, 알겠습니다. 맨날 송지수가 만드는 맛없는 음식만 먹다가 오랜만에 입맛 당기는 냉면을 먹어보겠네. 같이 먹다가 함께 얼어 죽는 냉면이라는 게 얼마나 시원한지 빨리 먹어보고 싶어지는 걸. 아마 지금쯤 송지수는 감자탕 만드느라 진땀 빼고 있을 것 같은데, 송지순이가 만든 음식은 너무 맛없어서 절대로 시어머니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겠지만 열심히 노력은 해보려고. 만일 내일 결과가 나오는 유전자 검사에서 쌍둥이들이 내 아이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마귀의 몸과 송지순의 둘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오전 내내 유튜브에 나온 레시피대로 했는데도 식당에서 먹어본 맛이 나지 않는 것 같아. 이거 시어머니한테 줬다가는 그냥 욕만 먹고 친정에는 보내주지도 않을 거라고. 어머님은 4시 정도에 오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어. 어떡하지? 나 혼자는 도무지 방법이 생각나질 않아. 엄마한테 전화해서 도움이라도 요청해야겠어. 우리 딸 지수구나. 요즘 애 보느라 살림하랴 많이 바쁘지? 엄마랑 아빠는 잘 지내시는 거죠? 자주 전화 못 드려서 죄송해요. 엄마야 잘 지내지? 우리 딸이 시집 가더니 전화를 자주 안 해서 엄마가 얼마나 섭섭했는지 알아? 우리 쌍둥이들은 잘 크고 있는 거지? 그럼요.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크고 있어요. 근데 엄마,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수가 엄마한테 상의하고 싶은 게 무슨 이야긴데 어서 말해보거라.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네 시어머니랑 그 여자 전에 상견례 때 말하는 거 보고 대충 파악이 되긴 했는데 결국엔 이런 일이 생겨버리네? 우리 딸이 지네 집에 종살이 하러 들어간 것도 아닌데 어떻게 지수 너한테 그리도 못되게 구는 거라니? 엄마, 진정하시고 감자탕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만 말씀 좀 해주세요.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왜 없어? 주변의 맛집으로 소문난 감자탕집에서 배달시킨 후에 그거 냄비에 넣어놓고 네가 직접 끓인 것처럼 하면 되는 거라고? 역시 엄마는 천재야. 내가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생각하지 못한 거지? 고마워요, 엄마. 제가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해서 오늘 밤에 친정에 갈 테니까 그때 뵙고 자세한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았다. 아무튼 내가 네 시어머니란 인간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조금만 참도록 해라.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닌데 무슨 놈의 시집살이를 그렇게 시키는 거냐고? 엄마, 시어머니 올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니까 나중에 통화해요. 이만 전화 끊을게요. 더 늦기 전에 바로 주문하자고. 형, 방금 전에 저 냉면집 졸라 맛있지 않았나요? 엄청 시원하고 정말 맛있더라고. 근데 강철이 넌 송지수랑 지낼 만한 거야? 이게 뭐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면서 결혼 생활하는 것도 아닌데 뭘 지낼만 해요? 그냥 미션이니까 버티는 겁니다. 내가 살 테니까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실래? 아메리카노 좋죠. 여기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잠깐만, 저기 왜 사모님이 계신 거지? 헐, 대박. 도대체 왜 옆에 전간이 있는 거냐고. 형, 저기 사모님 보이세요? 이 시간에 사모님이 가게에 안 계시고 왜 여기 계신 거지? 누구 만나러 나오신 건가? 형, 사모님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자세히 좀 보시라고요. 왠지 낯이 익은 사람 같지 않나요? 헐, 저건 김지원 아니야? 사모님 남편과 불륜 저지르고 결혼까지 한 그 나쁜 여자잖아. 근데 사모님과 저 여자는 사이가 좋지 않을 텐데 도대체 사모님은 저 여자를 왜 만나고 계신 거지? 저도 바로 그 점이 궁금하다고요. 사모님과 저 여자는 원수 같은 사이일 텐데 저렇게 만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조용히 사모님 뒷자리로 가서 몰래 엿들어 볼까? 괜히 그랬다가 김지원 저 여자랑 마주치면 형은 괜찮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길지도 모른다고요. 형과 달리 저는 문제가 생길 만한 경우의 수를 최소화해야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냥 나중에 사모님한테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사모님과 김지원이 나누는 대화는 못 보게 되는 거야? 못 보긴 왜 못 봐요. 전 짬뽕툰 멤버십에 이미 가입해서 볼 수 있다고요. 아무튼 사모님이 우릴 알아보시면 불편해하실 테니까 얼른 자리 피해서 나가자고요. 그래, 알았어.
버피도 선생님께서 최근에 송검사만 전담 미행하라고 하셔서 김지원을 미행하지 못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로 사모님과 만나고 있는 건지 도무지 예측이 되질 않는다고. 지금 모두가 힘을 합쳐 사모님 복수를 위한 준비를 잘 해나가고 있는 중인데 왜 사모님은 뜬금없이 김지원 저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거야? 강철아, 넌 갑자기 짬뽕타워엔 무슨 일 때문에 온 거야? 사실은 쌍둥이들이 제 아이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유전자 검사 신청해서 친자 확인하려고 나온 거였어요. 유전자 검사 통해서 친자 확인하러 나온 거라고? 강철이, 넌 송지수가 낳은 쌍둥이들이 네 아이가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거야?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 아이들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친 척하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네요. 우리가 사모님 복수를 위해 철저하게 망가뜨려야 하는 집안인데 그 집안에 강철이 네 피가 섞인 애들이 있으면 마음에 걸리는 건 당연한 거야. 아마 내가 강철이 네 입장이라도 유전자 검사는 했을 거라고. 제발 쌍둥이들이 제 아이들이 아니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뿐입니다. 이 동네에서 제일 맛있다고 소문난 감자탕집에서 시킨 거니까 시어머니가 아무리 입맛이 까다롭다고 해도 맛없다고 하진 않으실 거야. 내가 이런 좋은 방법을 왜 생각하지 못한 걸까? 그나마 엄마가 알려줘서 천만 다행이라고. 어머니 오시려면 이제 1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감자탕집에서 배달 주문한 거 들키지 않도록 일회용기들 전부 치워야겠어. 쌍둥이들 또 울기 시작했네. 시어머니란 여자는 자기 손주들 봐주기는커녕 나한테 자기 남편 먹을 감자탕 끓이라고 잔소리해놓고 자기는 밖에 모임나 다니고 정말 짜증나서 미쳐버리겠어. 나 혼자 쌍둥이들 돌보는 것만으로도 벅차서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런 것까지 시키는 거냐고. 그래도 강철 씨가 든든하게 내 편 들어주니까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것 같아. 강철 씨한테 이야기해서 우리 분가 조금 더 빨리 해달라고 아버님께 상의 드려보라고 해볼까. 정말 3년은 너무 길단 말이야. 아마 그 전에 내가 스트레스로 정신병에 걸려버릴지도 모르겠다고. 누구지? 설마 어머님이 오신 건가? 원래 4시에 도착한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일찍 오신 거지? 어머님, 모임은 잘 다녀오셨어요? 근데 조금 일찍 오셨네요. 조금 짜증나는 일이 있어서 일찍 오게 됐단다. 밖에서 짜증나는 일이 있었다고? 설마 또 나한테 화풀이 하시는 건 아니겠지? 지수, 너도 내가 골프 모임에서 알고 지낸다던 박 여사라고 기억하지? 그 인간이 내 염장을 치르더라고. 네, 기억해요. 어머님과 요즘에 친하게 지낸다던 분 말씀하시는 거죠? 두 분 사이가 좋으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던 거예요? 이번에 자기 아들이 결혼하게 됐다면서 오늘 골프 모임에 아들과 결혼하게 될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나와서 인사시켜 주더구나. 아, 그러셨군요. 그건 반가운 일 같은데 무슨 문제라도 있으셨어요? 박 여사 그 인간이 자기 며느리는 짬뽕대학 출신에 각사학위까지 받은 수재라고 그렇게 자랑하더라고. 거기서 자랑만 하고 끝났으면 내가 이렇게 화가 날 이유가 없었는데 갑자기 나보고 며느리가 어느 대학 출신이냐고 묻더라고. 내가 모임 나가서 한 번도 꿀려본 적 없는 사람인데 쪽팔려서 네가 지방대학 나왔다고 말도 못하고 얼마나 망신스러웠는 줄 아니? 전에 상견례 때도 나 지방대학 출신이라고 그렇게 무시하더니 또 시작하는 거야? 저 인간은 나 괴롭히는 재미로 사는 인간인가 봐. 넌 학교 다닐 때 왜 그렇게 공부를 안 한 거니? 우리 집안은 전부 서울대와 짬뽕대학 출신밖에 없는데 네가 들어와서 우리 집안 학벌 족보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고. 너희 아빠가 변호사 정도 되면 너도 최소한 서울에 있는 대학이라도 갔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나중에 쌍둥이들 공부 못하면 네 머리 닮아서 그런 거라고 알아둬야 할 거야. 지순 언니 엄마 머리 닮아서 그렇게 공부를 못한 것 같은데 네 머리가 쌍둥이들한테까지 이어지면 어쩐다니? 이젠 나도 더 이상 못 참겠어. 어머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닌가요? 너 지금 시애미한테 대드는 거니? 이게 어디서 못 배워먹은 티 내고 있는 거야? 제가 공부 못한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왜 자꾸 저희 엄마까지 싸잡아가면서 욕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에 안 쳤으면 상견례 때 반대를 하시던가 파토를 내시던가 하시지. 왜 결혼까지 시켜놓고 이렇게 괴롭히시는 건가요? 제가 가만히 참고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시는 건가요? 앞으로 한 번만 더 저와 저희 엄마한테 그딴 식으로 개소리하면 시어머니고 나발이고 전부 다 뒤집어 엎어버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라고요. 제가 방금 전에 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지금 시어머니한테 개소리한다고 말한 거니? 이런 천박한 것 같으니라고. 안 되겠다. 넌 우리 집에 있을 자격이 없는 애야. 당장 강철이와 이혼하고 쌍둥이들 데리고 우리 집에서 나가도록 해. 천하의 천박한 것 같으니라고. 아마 내가 어머님한테 대들면 이런 상황이 생기겠지? 내가 화내봐야 이득될 게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 꾹 참아야 해. 만일 이 집에서 못 버티고 쫓겨나면 난 이혼녀가 되는 거라고. 3년만 있으면 독립시켜준다고 했으니까 버티자. 버텨야 한다고. 아무튼 머리 나쁘게 태어난 건 네 잘못이 아니니까 그 이야긴 그만하자. 고전에 에다 시킨 대로 시아버지 드실 감자탕은 준비가 끝난 거겠지? 물론입니다, 어머님. 제가 감자탕만큼은 누구보다 맛있게 끓일 자신이 있습니다. 지수한테 그런 자신감 있는 모습은 처음 보는 걸. 그럼 시아버지 드시기 전에 내가 평가해 줄 테니
테니까 밥과 함께 감자탕도 내와 보거라.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아까 내가 잠깐 맛봤지만 정말 맛있는 감자탕이었으니까 절대로 음식 가지고 태클 걸지 못할 거야. 여기 감자탕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어머님. 감자탕에서 나는 냄새는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데 한번 먹어보고 평가해주마. 대충 맛보니까 견적 나오는데 이건 지수제가 끓인 감자탕이 아니라고. 내가 미식가인 걸 쟤는 전혀 몰랐나 보네. 감자탕에서 바지량이 느껴지는 걸 보니 이거 내가 잘 알고 있는 감자탕집에서 사온 것 같다고. 감히 거짓말로 시애미를 속이려 들어? 지수야, 돼지 등뼈는 어디서 사온 거니? 그냥 음식만만 보면 될 것을 갑자기 돼지 등뼈를 어디서 산 건지는 왜 묻는 거지? 그래도 흠잡히면 안 되니까 적당히 둘러서 이야기하자고. 아까 짬뽕 정육점에 들려서 좋은 돼지 등뼈로만 선별해달라고 해서 사왔습니다. 아주 거짓말이 입에서 술술 나오는데. 지수야, 주방 앞에 있는 쓰레기 봉투 좀 이리 가져오겠니? 갑자기 쓰레기 봉투는 왜 가져오라고 하는 거지? 설마 내가 배달 음식 시킨 거 눈치챈 건가? 많이 들킨 거면 정말 큰일 난 것 같은데 어떡하지? 강철아, 송 검사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아서 난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 조만간 송지수한테 출장 간다고 하고 사모님 집에 와서 하루만 자고 가면 안 되는 거야?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 스마트한 아저씨가 아직 신혼초와 송지수에게 의심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행동하라고 해서 그런 거였어요. 호태영뿐만 아니라 사모님과 은채씨 그리고 맥스 얼굴까지 보고 싶으니까 앞으로는 자주 가도록 할게요. 그래 강철아, 조만간 또 보자고. 네, 형도 수고하세요. 근데 김지원이라는 저 여자가 사모님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사모님에겐 저 여자가 원수같이 느껴질 텐데 무슨 이야기를 저렇게 진지하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 답답한데 바람이나 좀 쐬볼까? 쓰레기 봉투 뒤집어서 바닥에 전부 다 털어놔 보거라. 쓰레기 봉투를요? 바닥 더러워질 텐데 이걸 왜 털어놓으란 말씀이시죠? 너 나한테 아까처럼 또 욕먹고 싶어서 그런 거니? 자꾸 말대꾸하지 말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란 말이야. 어머님은 내가 배달 음식 시킨 걸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 정말 큰일 난 것 같다고. 저기 바닥에 있는 일회용 포장 용기 이리 가져와 보거라. 이제 정말 끝장나버린 것 같아. 어머님한테 전부 들켜버렸다고. 죄송해요, 어머님. 잘못했어요. 사실 이 감자탕은 직접 끓인 게 아니고 배달시킨 거였어요. 처음부터 어머님을 속이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제가 만든 건 너무 맛이 없기도 하고 자신도 없어서 그렇게 하게 된 거였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되나요? 지수는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으면 끝까지 딱 잡아대면서 거짓말할 생각이었나 보네. 아무리 그래도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끓인 감자탕 드시고 싶다고 하시는데 음식점에서 사다가 네가 끓인 척하는 건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니? 기가 차서 말문이 막혀버리는구나. 지수, 넌 학교 다닐 때 공부는 못했어도 거짓말하는 부분에서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잔머리는 잘 돌리는 것 같은데 네 부모들이 너 시집 오기 전에 시부모한테 이따위로 하라고 가르친 거니?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사실 지순이가 결혼하고 친정에 한 번도 못 간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한번 보내주고 싶었는데 못 보내줄 것 같아서 어쩐다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널 친정에 보내줄 명분이 없는 것 같은데. 어머님이 화내면서 소리 지를 것 같아서 심장이 조마조마해서 미치겠어. 친정에 못 가도 괜찮아요, 어머님. 이번 일은 변명이 여지없이 제가 모두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한테는 비밀로 해주시면 안 되나요? 왜? 시아버지가 알게 되실 것 같으니 무섭니? 무섭다기보다는 저한테 실망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아마 이제 나한테 소리 지르시겠지? 성질 같아선 스트레스도 풀 겸 확 찔러버리고 싶은데 버피도라는 분이 송지수를 친정에 하루 보내라고 해서 어쩔 수 없겠네. 아무튼 이런 애가 실제 며느리로 들어왔다면 시어머니 입장에선 정말 우라통 터질 것 같은데. 거짓말로 감자탕 요리했다고 사기친 거 생각하면 보내줄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지만 너 보니 애잔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해보니까 오늘 친정에 다녀오거라.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어머님이 평소랑 왜 이렇게 다른 거지? 지금 엄청 혼나야 할 분위기인데 친정까지 보내준다고 하시는 거 보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저 용서해 주시고 친정까지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님. 난 너 용서한 거 아니니까 착각하지 마. 그리고 너 보내주는 건 강철이가 부탁해서 보내주는 거라고. 한 번만 더 나한테 거짓말하다 들키면 그날 지수 넌 우리 집에서 알거지로 쫓겨날 테니까 그런 줄만 알고 있으라고. 내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 거지? 네, 어머님.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마트한 아저씨네. 이 시간에 웬일로 나한테 전화를 단 거지? 무슨 중요한 일이라도 있는 건가? 네, 아저씨 윤강철입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는가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그렇게 즐거운 신혼생활은 아니지만 맡은 바 임무는 문제없이 최선을 다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힘드실 텐데 애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강철 씨. 그럼 제가 강철 씨에게 전화드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철 씨 말고도 호태 씨, 유진 씨 모두와 함께 상의해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저녁 6시경에 유진 씨 집으로 방문하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저씨. 근데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해야 하는 이야기라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가 보네요. 강철 씨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세한 내용은 이따 뵙고 말씀 나누도록 하시죠. 그럼 전화 끊겠습니다. 스마트한 아저씨가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정도면 뭔가 엄청난 일인가 보네. 그럼 나는 맥스도 볼 겸 미리 사모님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까? 오랜만에 맥스 보는 거니까 맥스 녀석이 좋아하는 간식이라도 좀 사가야겠어. 맥스 녀석 볼 생각하니 벌써부터 설레이는걸. 오늘도 벌써 재료가 다 소진되었나 보네. 김지원 만나러 가느라 제니퍼 선생님과 은채 씨 두 분이 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아서 미안하네. 유진 씨 벌써 다녀오신 거예요? 박은정, 아니 김지원이라는 애는 잘 만나고 오신 거예요? 설마 머리끄댕이라도 잡고 싸운 건 아니시죠? 유진 언니, 저도 걱정 많이 했었어요. 김지원이라는 그 여자랑 이야기는 잘 나누고 오신 거예요? 근데 유진 씨 표정이 왜 그렇게 멍해 보이시는 건가요? 혹시 걔가 유진 씨한테 해코지라도 한 건 아닌 거죠? 제니퍼 언니, 그런 거 아니에요. 괜히 제가 중간에 자리 비워서 두 분 고생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유진 씨가 김지원이라는 여자를 만나고 온 후에 뭔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표정 같아 보여. 뭐 때문에 그런 건지 엄청 궁금하긴 하지만 찾는 게 나을 것 같아. 누구나 세상 살면서 혼자만 알고 싶은 비밀은 있는 걸 테니 더 이상은 물어보지 말자고. 유진 언니가 저렇게 멍하니 있는 표정은 처음 보는 것 같아. 설마 안 좋은 일은 아니겠지? 참, 아까 김지원 만나고 나오는 길에 이사왕 선생님께 전화 받았는데 저희 가게 내일부터 한 달간은 휴업해야 할 것 같아요. 휴업이라고요? 그게 갑자기 무슨 일이죠? 혹시 저희 김밥이 신에 안 좋은 문제라도 생긴 건가요? 저는 대충 짐작이 가긴 하는데 은채 씨가 생각하는 안 좋은 일은 아니고 그 반대일 거라 생각되는데요. 제니퍼 언니 말씀대로 좋은 일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은채 씨. 하지만 한 달이나 휴업한다는 게 왠지 걱정돼서 그렇게 여쭤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희 가게를 자주 찾는 손님들과 단골거래 처들이 김밥이 신이 문 닫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사왕 선생님께서 해외 전체 그리고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을 정식으로 런칭하기 위해선 최소한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은채 씨가 이쪽 바닥을 잘 몰라서 하는 말씀이에요. 해외와 국내 프랜차이즈까지 모두 정비하는데 한 달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보통 한국 내에서 인정받는 대기업들도 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한 1년 이상인 걸 감안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 걸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런 거였군요. 그나마 리서왕 선생님께서 운영하는 회사의 대규모 투자와 노하우가 결합되어 진행되는 거라 이렇게 단시간에 준비가 끝날 수 있는 거랍니다. 리사왕 선생님 회사가 그렇게 큰 규모의 회사인가요? 은채 씨, 리서왕 선생님 회사가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인 걸 아직도 모르셨나 봐요. 시가총액과 매출 규모로 따지면 우리나라 웬만한 대기업의 몇십 배 규모라고요. 그게 정말인가요? 저는 리사왕 선생님 회사가 그렇게 엄청난 회사인 줄 전혀 몰랐어요. 참, 이사왕 선생님께서 프랑스 1호점을 생각보다 빠르게 내일 모레 오픈할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모두가 최대한 빨리 프랑스로 가서 1호점 스태프들에게 매뉴얼로 만들어 놓은 레시피 말고도 실제로 쓰이는 고급 레시피와 노하우를 전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알고 있기론 한국인들은 90일까지는 비자 없이 프랑스에 체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으니 여권만 잘 챙기면 되겠는걸요? 그럼 바로 비행기 티켓을 예매해야 하는 건가요? 제니퍼 언니,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사왕 선생님께서 저희를 프랑스로 데려다줄 전용기를 보내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헐, 대박.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건 아니지? 전용기라고. 리사왕 선생님이라는 분은 우리 일반인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인 것 같아. 하지만 유진 언니와 김밥이 신이 그런 분에게 인정받는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해. 은채 씨와 제니퍼 언니 모두 여권은 있으신 거죠? 물론이죠. 저도 여행은 못 다녔지만 만료기간 한참 남아있는 여권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유진 씨 덕에 은채 씨와 저도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전용기라는 걸 타보겠는걸요? 제니퍼 언니, 저도 전용기는 처음이에요. 이건 비밀인데 사실 저 태어나서 비행기를 한 번밖에 못 타봤거든요. 어머, 유진 씨, 그게 정말이에요? 창피하지만 사실이에요. 저도 비행기 한 번밖에 못 타봤어요, 유진 언니. 그럼 유진 언니랑 저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갑자기 어디서 문자가 온 거지? 남석 씨 같은데. 유진 씨, 잘 지내고 계시는 거죠? 다름이 아니라 오늘 저녁에 유진 씨를 비롯한 강철 씨, 호태 씨와 모두 모여 상의 드려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바쁘지 않으시다면 6시에 유진 씨 집에서 뵙도록 할게요. 남석 씨가 말한 중요한 이야기라는 게 뭐지? 버피도 선생님 문자네. 갑자기 무슨 일이지? 호태 씨, 오늘 송검사에 대한 미행은 모두 종료하셔도 됩니다. 지금 바로 철수하시고 6시에 유진 씨 집에서 강철 씨와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중요한 긴급회의가 소집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지? 우리 맥스 그동안 잘 지낸 거지? 자주 보러 왔어야 했는데 자주 못 와서 미안해 맥스. 형이 가짜로 결혼하게 돼서 그동안 못 오게 된 거니 이해해달라고. 우리 맥스가 그동안 사모님과 은채 씨 그리고 호태형까지 잘 지켜주고 있었던 거지. 우리 가족들 잘 지켜줘서 고맙다 맥스. 이건 형이 맥스 주려고 특별히 사온 간식이니까 맛있게 먹으라고. 사모님 집 별채에 있다가 나간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낯설고 생소한 것 같지? 여기서 사모님 호태형과 참 많은 일들을 겪어왔는데 힘들었던 그때가 왜 자꾸 그립게 느껴지는 건지 모르겠네. 아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내게 편안한 안식처같이 날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해준 인간미 넘치는 좋은 사람들이라 더욱더 그렇게 느껴지는 건가 봐. 그리고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준 맥스, 너도 있었지. 벌써 6시가 다 되어가네. 근데 왜 아직 아무도 집에 오지 않는 거지? 강철아, 집에 언제 도착한 거야? 아까 형이랑 헤어진 후에 바람 좀 쐬다가 갈 데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데 그 스마트한 아저씨가 전화해서 6시까지 오라고 긴급 소집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달려왔습니다. 강철이 너도 버피도 선생님 전화 받고 온 거였구나. 근데 오랜만에 강철이 너 오니까 예전 생각도 나고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신혼집이 사모님 집 바로 뒷 블록이라 송지수한테 출근하는 척하면서 자주 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스마트한 아저씨가 혹시라도 내 뒤를 누가 미행할 수도 있으니 웬만하면 사모님 집과 가게 근처에는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낮에 가 있을 곳이 애매할 때는 몰래 사모님 집에 몇 번 들어오긴 했었어요. 송지수랑 있다 보니 여기가 많이 그립더라고요. 근데 올 때마다 형도 집에 없고 사모님도 가게로 출근하셔서 맥스만 보고 가곤 했어요. 나도 강철이 네가 그리웠다고. 잘 왔어, 강철아. 어머, 강철 씨 오셨어요? 사모님 잘 지내셨어요?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신 거죠? 강철 씨가 걱정해주신 덕분에 건강하게 잘 지냈어요. 결혼 생활은 어떠신 거예요? 송지수랑 지내려면 많이 힘드실 텐데 괜찮으신 거예요? 이게 다 사모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송지수 얼굴 보는 건 역겹지만 하루하루 꾹 참고 버티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적응돼서 그럭저럭 견딜만 하니까 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사모님, 근데 왜 이렇게 살이 빠지신 거예요? 요즘 가게와 관련된 일들이 많아서 그런가 무리하다 보니 살이 조금 빠진 것 같아요. 강철 씨, 유진 언니만 보이고 저는 아는 척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럴 리가요. 은채 씨도 잘 지내신 거죠? 호태형이랑 연애하셔서 그런가 전보다 더 예뻐지신 것 같은데요. 강철아, 그게 무슨 소리야? 은채 씨는 원래부터 예뻤거든. 호태형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사모님한테 아까 김지원과 왜 만났는지 한번 여쭤볼까? 맞다. 나 짬뽕툰 멤버십에 가입해서 202.5화 이미 봤잖아. 정말 내용이 기절할 정도로 충격적이라 정신이 아직도 어지러지한 것 같다고. 그 회차는 내용이 정말 레전드였어. 다들 일찍 도착하셨네요. 잘들 지내신 거죠? 남석 씨, 어서 오세요. 운전하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아저씨,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신 거죠? 버피도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전에 유진 씨 가게에서 배웠던 은채 씨죠? 반갑습니다. 그럼 저는 실례하겠습니다. 편하게 대화 나누세요. 바쁘고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모이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신뢰를 무릅쓰고 모든 분들께 급하게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남석 씨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어떤 걸 말하는 거지? 드디어 저 스마트한 아저씨가 긴급 소집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건가? 강철 씨, TV 켠 후에 11번 채널로 돌려주셨어요. 저 스마트한 아저씨는 중요한 이야기 하다 말고 왜 갑자기 TV를 켜라고 하는 거지? 설마 좋아하는 예능 프로 할 시간인가?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중요한 말씀한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TV를 켜는 이유가 뭔지 여쭤봐도 되나요? TV를 보시게 되면 제가 왜 그런 건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음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짬뽕시 김뇌물시장이 비리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은 가운데 공석이 된 짬뽕시장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늘 마감되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차지하고 있는 깍두기당 송경철 후보는 사법시험 22회에 합격하여 검사로 공직생활을 마치고 짬뽕시장 후보로 입후보하기 전까지
법무법인 양아치에서 대표로 근무했습니다. 지금 방송에서 송경철이 짬뽕시장 후보로 나온다고 한 거 맞는 거지. 돈은 많으니 이제 권력을 쥐고 싶어서 시장으로 기어 나오는가 보네. 더럽고 추한 새끼. 송검사 저 인간이 짬뽕시장 후보로 기어나온다고. 헐, 정말 저 새끼 미친 거 아니야? 이제 누구도 자기 못 건드리게 권력까지 쥐어보려고 하는 건가? 정말 충격인데 버피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아저씨, 송경철이 짬뽕시장 후보에 나온다는 걸 어떻게 미리 알고 계셨던 거죠? 호태 씨가 설치한 도청장치 덕에 저는 한참 전부터 송 검사가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송검사가 출마한다는 사실은 사위인 저조차도 전혀 들은 적이 없었는데 아저씨로부터 들으니 정말 당황스러운데요. 도청장치에서 확인했지만 송경철은 이번 일을 굉장히 비밀스럽게 진행해서 자신의 와이프인 황미자조차도 방금 전 뉴스를 본 후에 송경철의 출마 사실을 알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 강철 씨가 송 검사와 친하게 지냈다 해도 이번 출마에 관해서 알긴 쉽진 않았을 겁니다. 송경철이란 인물은 자신의 돈과 권력 이외엔 누구도 믿지 않는 냉정한 사람이거든요. 남석 씨, 이제 송경철을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송검사가 짬뽕시장 선거에까지 나올 정도면 너무 판이 커져버린 거 아닌가요? 만일 송검사 그 인간이 시장에 당선이라도 돼서 권력까지 쥐게 된다면 저희가 복수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만일 송경철이 거물급 인사가 되어버린다면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호태 씨와 강철 씨, 제가 전에 송 검사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순간 숨통을 끊어놓는다고 한 말 기억하시나요? 네, 물론이죠. 그때 버피도 선생님께서 평소와 다른 무서운 톤으로 말씀하셔서 약간 놀라서 또렷이 기억납니다. 아저씨, 그 인간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순간이 도대체 언제인가요? 우린 그때까지 계속 기다려야만 하는 건가요? 송 검사가 수면 위로 올라온 순간은 바로 지금이니까 이제 더 이상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그럼 남석 씨가 말씀하신 송검사가 수면 위로 올라온다는 시점은 그 인간이 출마하는 상황을 의미하셨던 건가요? 유진 씨가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송검사가 이미 짬뽕시장 후보로 나와버렸는데 우린 어떤 걸 하면 되는 건가요? 송 검사가 작은 소도시의 시장 선거에 나온 것도 아니고 짬뽕시장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도시의 시장 선거에 나온 사항이라 이제 언론과 미디어에서 철저한 검증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 건 이미 송 검사가 소속된 정당에서 검증을 끝마치고 문제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공천받아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건 호태 씨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정당은 당에서 공천한 인물이 당선되는 것에만 관심 있어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 사람의 과거나 치부 따위엔 아무런 관심도 없답니다. 그래서 아저씨 계획은 어떤 건데요? 전 국민 앞에서 송 검사라는 인간의 실체를 밝히고 그 인간이 저질러온 숨겨진 범죄들을 낱낱이 알려 시장 선거에서 낙선하게 만든 후 감옥에 보낼 생각입니다. 헐, 대박. 역시 버피도 선생님이라고. 유진 씨가 하려는 복수는 송 검사란 정점에 있는 인물 하나만 사라지면 손쉽게 가능한 일일 테니까 송 검사를 제거하는 일이 이 게임의 시작이 될 겁니다. 남석 씨, 송검사를 감옥에 보내려면 송검사의 범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어야 할 텐데 혹시 그것까지 전부 확보하신 건가요? 송 검사의 불륜과 혼외자에 관한 내용들은 모두 확보해놨습니다. 하지만 그런 도덕성에 관한 사소한 이슈 가지고는 송 검사를 궁지에 몰아넣고 감옥까지 보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송 검사란 인물은 훨씬 영악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럼 송검사의 불륜과 혼외자에 관한 내용 말고 뭔가 다른 게 있어야만 송검사를 완전히 보내버릴 수 있다는 말씀같이 들리는데 그걸 어떻게 구한다는 말씀이시죠? 송검사가 이미 출마한 상태에서 그 인간을 날려버릴 확실한 증거가 아직 없다면 우리가 패배한 거 아닌가? 강철이는 아직 버피도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 확실한 무기 없이 싸운다면 100% 우리의 패배가 될 겁니다. 하지만 송 검사를 이번 선거에서 패배하게 만들고 감옥에 보낼 확실한 증거는 존재합니다. 아저씨, 그럼 아까는 왜 증거가 없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리고 그 증거라는 게 도대체 뭐에 관한 내용이길래 송검사를 감옥까지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증거의 존재와 위치에 대해서만 알고 제 손에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증거의 내용에 관해선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도대체 어떤 증거길래 남석 씨가 저렇게까지 말하는 거지? 방금 전에 아저씨가 증거가 있는 위치까지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찾으러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강철 씨뿐입니다. 그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나뿐이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내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아저씨, 송경철을 보내버릴 수 있는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저뿐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죠?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머리 좋은 강철이가 멘탈이 나가버린 건가? 왜 저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내 생각엔 송지수 집에 그 증거가 있다는 말같이 들리는데. 송씨네 집안에 그 증거가 있는 것 같아. 제가 오직 강철 씨만이 그 증거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 증거들이 송경철 집에 있는 금고 안에 전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해되시는 거죠? 그런 뜻이었었구나.
이제 모든 건 내게 달렸다는 말인 것 같은데. 강철이가 무거운 부담을 잘 이겨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 하지만 배짱 있는 녀석이니까 분명히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결국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일의 성패가 좌우될 것 같으니 쫄지 말고 한번 가보자고. 제가 송 검사 집에 가서 금고를 털어오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송 검사가 금고 안에 숨겨서 보관 중인 과거에 저지른 범죄와 관련된 서류와 증거들만 손에 넣으시면 됩니다. 강철 씨, 가능하시겠어요? 당연하죠. 하나도 안 쫄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석 씨,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유진 씨, 어떤 부분이 궁금한지 말씀해 보세요. 송 검사가 과거에 저지른 범죄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엔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증거들일 텐데 그걸 왜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건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 기준으로 분석했을 땐 송경철이란 인간은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이 상당히 강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범죄 기록들과 증거들을 하나하나씩 수집해가면서 본인 스스로에게 도취되어 쾌락을 느끼는 변태적인 성향이 아주 강한 비정상적인 소시오패스로 판단됩니다. 그런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는 거 아닌가요? 사이코패스는 충동적이면서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인간 유형이지만 송 검사 같은 소시오패스는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강한 인간 유형입니다. 아저씨, 제가 송경철 집까지 들어가는 건 어렵지 않은데 금고 위치와 비밀번호를 알아야 증거를 털어오던 말던 하지 않을까요? 금고는 송경철 서재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이미 파악되었습니다. 그럼 비밀번호는요? 사실 정확한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게 가장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긴 합니다. 100%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송경철이라는 인간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가장 유력한 비밀번호 3개를 강철 씨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다는 건 아직 정확한 비밀번호를 모른다는 말씀이네요. 아무리 송검사 주변에 도청장치를 설치했어도 자신의 추악한 과거가 숨겨진 금고 비밀번호를 말하고 다니진 않았을 테니까 비밀번호 알아내긴 쉽지 않을 거야. 만일 아저씨가 알려준 비밀번호가 모두 틀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생길 경우엔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제가 송 검사를 잡은 후에 직접 최면을 걸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송경철이 시장 출마까지 선언한 상황에서 그 인간에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데 혹시라도 무리하게 접근하다 선생님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위험 따위를 두려워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럼 송경철 비밀금고 터는 작업은 언제 진행하는 게 나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 순간부터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짬뽕 시장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 아마 송경철이 집에 들어와 있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 강철 씨가 송경철 서재에 있는 금고로 접근하기 훨씬 수월해지실 겁니다. 만일 제가 알려드린 비밀번호가 송경철 금고의 비밀번호와 일치한다면 강철 씨는 안에 있는 모든 물건과 서류들을 챙긴 후에 저에게 최대한 빨리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 후에 강철 씨는 제가 보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바로 미국으로 출국하시면 끝입니다. 송경철 금고 턴 후에 자료만 넘기고 미국으로 출국하라고요? 그럼 바로 사라져버리라는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완벽하게 수행하셨다면 유진 씨를 위한 이번 복수와 관련된 강철 씨 미션은 모두 끝나게 됩니다. 혹시라도 송경철이 눈치채고 강철 씨에게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해외에 나가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미국 가서 지내시는데 아무 문제 없도록 모든 준비는 마쳐놨으니까 강철 씨는 출국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사모님, 호태영 아저씨와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바로 한국을 떠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제가 한국에는 언제쯤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송경철 구속이 확정된 후에는 언제든지 다시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럼 송검사 딸인 송지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물론입니다. 지금 역할 대행하고 있는 강철 씨 가짜 부모님들과 강철 씨는 송경철 금고에 있던 서류와 증거들이 제게 전달되는 순간 임무가 완료되어 그 순간 해체된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나중에 강철이 부모 역할 대행한 분들이 배신해서 송경철에게 우리의 계획이나 존재에 대해서 말하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분들 역시 수십 년 전에 송 검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연이 있어서 이번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된 분들이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어쩐진 너무 열심히 한다 했어.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려 송검사는 그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했나 보네. 그럼 강철 씨가 신혼집으로 사용한 집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혹시라도 그 집 명의를 확인해서 우리 뒤를 조사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집은 우리와 전혀 관련 없는 가짜 외국계 유령회사 명의로 단기 임대해 놓은 집이니 그런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완벽하게 짜여진 각본이야. 역시 버피도 선생님은 소름 끼치도록 치밀한 분인 것 같아. 하지만 강철이랑 그동안 정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 이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 마음이 아파오려고 해. 유전자 검사 결과에서 만일 쌍둥이들이 내 자식이 아니라고 나온다면 홀가분하게 사주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쌍둥이들이 내 아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마음이 너무 불편할 것 같다고.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저녁에 송지수를 친정에 데려다 주기로 했으니까 회사에서 며칠 휴가 얻었다고 말한 다음에 처갓집에서 하루 이틀 같이 자고 오자고 해서 빈틈을 노려보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강철 씨가 무사히 일을 마쳤다는 전제하에 유진 씨도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모님까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도대체 무슨 일을 말씀하시는 거지? 모든 분들이 저 하나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해 주시고 있는데 제가 도와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면 되는 거죠? 유진 씨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사모님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 된다고? 저 아저씨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송검사라는 장애물이 제거될 테니 아주머니 돌아가시게 만든 황미자란 여자에게 유진 씨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모든 일을 하시면 됩니다. 유진 씨가 어떤 행동을 하셔도 뒷일은 제가 전부 책임져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유진 씨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그동안 참고 또 참으면서 억눌러왔던 엄마의 복수를 이제야 할 수 있게 된 건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남석 씨. 사실 저도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살아왔거든요. 사모님 눈빛에서 왜 저렇게 살기가 느껴지는 거지? 설마 사모님께서 황미자를 어떻게라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아마 그건 아닐 거야. 사모님같이 영혼이 맑은 분이 절대로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어. 내가 사모님을 1년 넘게 봐왔는데 저런 소름 끼치는 무서운 눈빛은 처음 보는 것 같아. 마치 무슨 대형 사고라도 치실 것 같이 보인다고. 근데 저 스마트한 아저씨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모님께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냐고. 저러다 사모님 전과자라도 되면 어떻게 짐지르는 건지 모르겠는걸. 그리고 호태 씨 마지막 미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철 씨가 송검사 금고에 있는 증거들을 입수하는 데 성공한다면 호태 씨는 강철 씨로부터 그 물건들을 전달받은 후에 최대한 빨리 제가 알려드리는 장소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황미자를 잡아서 유진 씨에게 데려가시면 됩니다. 제 말 확실히 이해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금화기 앨범을 잡아서 사모님께 데려가라고. 이제부턴 정말 선 넘어가는 살벌한 복수가 시작될 것 같은데. 문제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저씨, 그거 선 넘어가는 것 같은데 잘못했다간 혹시 나중에 문제라도 생기지 않을까요? 이번 일과 관련돼서 사소한 작은 문제라도 생긴다면 최종적인 책임은 제가 모두 감당할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집안 인간들에겐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호태 씨는 방금 전 제가 말씀드린 미션을 모두 마친 후에 프랑스로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저까지요? 혹시라도 모를 안전을 위해서 강철 씨와 동일하게 송검사가 구속되기 전까지는 프랑스에 체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저는 미국이 아닌 프랑스로 가는 건가요? 그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미팅이 우리 모두가 모이는 마지막 모임이 될 겁니다. 유진 씨를 위해서라도 모두가 맡은 바 책임을 끝까지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지수 전하야, 드디어 빌어먹을 봄게임이 시작되는 건가? 사실 오늘 저녁에 송지수가 친정에 가서 며칠 쉬다 온다고 했는데 제가 데려다 주기로 했거든요. 그럼 마침 잘 된 거 아니야. 강철이 너도 송지수와 함께 처갓집에 며칠 있다 오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송검사 서재에 있는 비밀금고에 접근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스마트한 아저씨가 아까 하신 말씀 듣고 그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일단 송지수한테 계속 전화가 오니까 잠시 후에 연락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놓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부모 역할 대행하시는 분들께 오늘 송지수를 친정에 보내주라고 했습니다. 남석 씨는 오늘 바로 강철 씨를 송지수와 함께 그 집에 보낼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송경철 주변에 설치된 도청장치를 통하여 송경철이 오늘 공식적으로 짬뽕시장 선거에 출마 선언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송경철은 오늘을 기점으로 이런저런 선거운동 준비 때문에 굉장히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오늘 송지수를 핑계로 강철 씨를 함께 송씨네 집안으로 보내는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송경철이 자신의 비밀금고에 신경 쓸 여유조차 없는 상황일 테니 접근하기 아주 용이한 시점이라 그런 겁니다. 뭐야, 이 스마트한 아저씨가 송지수를 친정에 보내주려 한 건 전부 사전에 계획되어 있었던 거란 말이잖아. 마지막으로 강철 씨가 송지수와 그 집안에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할 몇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로 무리하지 마세요. 혹여라도 송검사에게 들키거나 의심사는 행동을 한다면 강철 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위험해진다는 사실만 명심하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둘째, 제가 전달드린 비밀번호가 송경철 금고 비밀번호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제가 강철 씨에게 따로 드린 매뉴얼대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매뉴얼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신 거죠? 이 가방 안에 매뉴얼뿐만 아니라 긴급한 상황에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물건들까지 넣어놨으니 잘 챙겨가신 후에 어느 상황에서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항상 몸에 지니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뉴얼에는 강철 씨가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까지 전부 나와 있으니 잘 챙겨두셔야 할 겁니다. 도대체 저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지? 마치 무슨 판도라의 상자같이 느껴지는 걸 잘 알겠습니다. 셋째, 송검사 비밀금고를 여는데 성공해서 안에 있는 서류와 증거들을 모두 확보하게 되었다면 호태 씨에게 해당 물건들을 넘긴 후에 강철 씨는 지체 없이 미국으로 출국하도록 하세요. 강철 씨가 미국으로 출국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역시 가방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저는 강철이가 송 씨네 집에 가 있는 동안 그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밤에 송경철 금고였는데 성공한다면 바로 미국으로 떠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게 되면 사모님, 호태영 아저씨는 이제 더 이상 못 본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강철 씨에겐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되어 결정한 거니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제 마지막 미션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후론 더 이상 못 볼지도 모르니까 마지막 인사할 시간은 주신 거죠? 이제 더 이상 강철이를 못 본다고 생각하니 왜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거지? 호태형,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저한테 항상 배려해 주신 거 늘 알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건강하게 잘 지내셔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은채 씨랑 결혼하게 되면 꼭 연락 주셔야 하는 거 아시죠? 꼭 그럴게 강철아. 나도 강철이 너 같은 동생이 생겨서 너무 고맙고 행복했었어. 우리 나중에 다시 만나서 꼭 못다한 이야기 많이 나누자고. 그리고 마지막 미션이 많이 힘들겠지만 사모님을 위해서라도 꼭 잘 부탁할게. 형은 저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걱정을 하세요? 예전엔 제 인생 자체가 시궁창이었지만 앞으로는 제 인생에선 실패란 없습니다. 그러니 걱정 굳들어 매시하고요. 사모님, 저같이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항상 진심으로 대해주시고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세상엔 이기적인 사람들만 사는 줄 알았는데 사모님을 만나면서 제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만나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아니에요, 강철 씨. 오히려 제가 강철 씨에게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저 같은 사람 위해서 도와주시고 희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강철 씨, 평생 잊지 않을게요. 항상 건강하셔야 해요. 사모님도 건강하셔야 합니다. 제가 나중에 꼭 다시 뵈러 올게요. 세상에서 처음으로 나라는 사람을 진심으로 대해준 사모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아. 이번 일 잘 마무리해서 사모님 어머님까지 돌아가시게 만든 송씨네 집안 완전히 박살내 놓을 테니까 꼭 지켜봐 주세요. 사모님, 한번 안아드려도 괜찮을까요? 건강하셔야 합니다. 아저씨도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도 감사했습니다. 강철 씨. 맥스, 나중에 꼭 다시 보자.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럼 저는 시온집에 들러서 송지수 데리고 송경철 비밀금고가 있는 처갓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지수에게 미리 전화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 강철 씨, 왜 이렇게 전화 연결이 안 되는 거야? 무슨 바쁜 일 있었어? 미안해 지수야.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 때문에 전화 받을 상황이 안 돼서 그랬어. 혹시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강철 씨가 많이 바빴구나. 별일은 아니고 어머님이 친정에 며칠 다녀오는 거 허락해 주셨어. 우리 지수가 감자탕을 아주 맛있게 잘 만들었나 보네. 그건 나중에 따로 이야기해 줄게. 강철 씨, 혹시 나 집에 태워다 줄 수 있는 거야? 물론이지. 사실 지수 너 친정에 다녀온다고 해서 나도 회사에 휴가 내고 오랜만에 장인 장모님도 뵐 겸 처갓집에 며칠 다녀오려고 하는데 괜찮을까? 당연하지. 정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야? 그럼 나는 너무 좋지. 아마 강철 씨와 함께 간다고 하면 엄마랑 아빠도 엄청 반가워하실 거야. 나도 지수 너나 쌍둥이들이랑 떨어져 있으면 너무 허전하다고. 친정에 가려면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것도 많을 텐데 준비는 다 해놓은 거야? 강철 씨만 오면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이미 다 챙겨놨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집에 도착하려면 얼마나 걸리는 거야? 넉넉하게 20분 정도면 도착할 것 같아. 그럼 조금 이따 보자. 송지수와 마귀알몸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일 테니까 집에 송검사만 없다면 이번 일 처리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아. 만일 마귀알몸과 송지수까지 집에서 나가게 만든다면 난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송경철 금고를 탈 수 있을 거라고. 둘이 함께 나가야 할 상황만 만들어진다면 최상의 환경이 될 거야.
이제 집에 도착했어. 사모님은 왜 갑자기 저렇게 멍한 표정으로 계신 거지? 강철이한테 너무 큰 짐을 준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지만 잘해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모님. 저도 강철 씨가 잘해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단지 강철 씨에게 너무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호태 씨, 제가 드리는 이 가방 잘 챙기세요. 이 가방은 뭐죠? 제가 호태 씨에게 말씀드린 마지막 미션이 뭔지 기억하시죠? 물론입니다. 우선은 강철이에게 송검사 금고에 있는 자료를 넘겨받은 다음에 버피도 선생님께 전달하고 황미자를 잡아서 사모님께 데려가는 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그 마지막 미션을 수행한 후에 제가 드리는 가방을 열어보시면 됩니다. 안에 있는 매뉴얼에 프랑스로 이동하는 방법과 어디에 머무르셔야 할지에 대한 정보들이 구체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아마 제가 매뉴얼에 남겨드린 장소로 가시면 도와주실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제가 전에 호태 씨와 강철 씨에게 5배로 불려드리겠다고 약속한 돈도 가방 안에 넣어둔 스마트폰 은행 앱 안에 호태 씨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 떠나실 때 잠시 여행 다녀오신다는 생각으로 마음 편히 다녀오시면 될 거예요. 명심하겠습니다, 선생님. 그 말은 은채 씨와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말이잖아. 은채 씨가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제 나를 돕기 위해 모였던 좋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헤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프게 느껴져. 만일 강철 씨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빠르게 일 처리를 하게 된다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중으로 모든 일이 순식간에 진행될 겁니다. 그러니 유진 씨와 호태 씨도 만반의 대비를 하고 계신 게 나을 겁니다. 프랑스 일정은 이번 일 때문에 참석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제니퍼 언니와 은채 씨에게 부탁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어차피 레시피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유진 씨와 호태 씨는 모든 일이 마무리되기 전까진 저와 긴밀히 연락해야 하니까 언제든 문제가 생기면 꼭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송신의 집 앞에서 대기해야 할 것 같으니까 버피도 선생님과 함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 같은 사람 돕기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강철 씨는 휴가를 며칠이나 낸 거야? 장인 장모님한테 인사드린 지 오래되기도 했고 우리 쌍둥이들이랑 함께 있고 싶어서 일주일 정도 쉰다고 했어. 오랜만에 장인 장모님 뵐 생각하니까 나도 설레고 좋은걸. 아마 강철 씨까지 같이 오면 엄청 반가워하실 거야. 이제부터 본 게임이 시작되는 건가? 아까 그 스마트한 아저씨가 말한 것처럼 송경철이 출마 선언해서 정신없이 바쁠 테니까 아마 지금은 집에 없겠지. 송지수 집에 도착하면 적당히 눈치 살피다가 송경철 서재에 진입하려는 시도를 한번 해봐야겠어.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이 게임의 결말을 나도 길게 끌고 싶진 않거든. 꼼꼼한 그 스마트한 아저씨가 송경철 집에 가져갈 선물까지 준비해줬으니 우리 모두의 운명이 걸려있는 오직 이번 미션에만 집중하자고. 송씨네 집안에 가져가라고 사온 선물 얼핏 보니까 고급 양주와 여자 지약 같던데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지. 강철 씨, 신호 떨어졌는데 얼른 가지 않고 무슨 생각을 그리도 심각하게 하고 있는 거야? 뒤에서 빨리 가라고 클락션 울리고 있잖아. 욕먹기 전에 얼른 가자고. 내가 잠시 딴 생각을 했었나봐. 미안해 지수야. 내가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정신이 없다 보니 멍하니 있었나 보네. 강철 씨, 요즘 몸이 많이 허해진 것 같은데 엄마한테 말해서 보약이라도 한 지 지어달라고 할까? 니네 엄마가 지어준 보약을 먹느니 차라리 사약을 먹고 죽는 게 낫겠다. 아니야 지수야, 뭘 번거롭게 그렇게까지 해. 나 아직 보약 먹을 정도로 약하진 않다고. 이제 거의 다 왔네. 오랜만에 집에 오니까 기분이 어때? 나야 좋지. 내가 집이 얼마나 그리웠는데. 참 강철 씨, 아까 강철 씨 오기 전에 엄마한테 전화 받았는데 아빠 이번에 짬뽕시장 선거에 출마하셨다고 하더라고. 그 마귀알 몸과 송지수도 방금 전에 뉴스 보고 알았나 보네. 난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처음 듣는 척 연기해야 혹시 모를 의심을 피할 수 있을 테니 그렇게 하자고. 그게 사실이야. 이거 정말 대박인데 장인어른께서 이번에 당선되시면 나는 짬뽕 시장 사위가 되는 건가? 엄마한테 살짝 들었는데 아빠가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하던데 2등이랑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나랑은 다르게 우리 아빠는 예전부터 시험에 떨어져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분이시니까 이번 선거에서도 한 번에 당선되실 거야. 그 말은 강철 씨가 짬뽕 시장 사위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말이라고. 송지수애는 지 아빠가 정말로 괜찮은 인간인 줄 아는가 보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면 뭐하겠니. 내가 아는 이 아빠란 인간은 찾아보기도 힘든 인간 쓰레기 중에 쓰레기라고. 역시 장인어른은 대단하신 것 같아. 그럼 우리 쌍둥이들은 짬뽕 시장님 손주들이 되는 건가? 아마 그렇게 되겠지? 이제 도착했으니까 얼른 올라가자 지수야. 근데 강철 씨, 손에 들고 있는 건 뭐야? 아까 퇴근하는 길에 두 분이 좋아하실 만한 거 선물로 사왔어. 장인 장모님한테 오랜만에 찾아뵙는 건데 사위로서 어떻게 빈손으로 오냐고. 일하기도 바빴을 텐데 언제 또 그런 걸 준비한 거야? 그래도 명색이 짬뽕 시장님이 되실 장인어른을 찾아뵙는 건데 이 정도는 기본 아니겠어? 우리 엄마 아빠한테 신경 써줘서 고마워 강철 씨.
엄마, 저예요, 지수. 강철 씨랑 쌍둥이 데리고 같이 왔어요. 이게 누구야? 우리 지수랑 윤서방 왔구나. 장모님 그동안 잘 지내셨죠?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어디 자네가 노는 사람인가? 큰 회사에서 사람들 부리랴, 회사 이끌어가랴, 고생 많이 하는 거 다 아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네. 이렇게 지수와 쌍둥이들 데리고 함께 와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맙게 생각하네. 이 마귀할멈이 왜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대하는 거지? 하긴 내가 짬뽕 배터리 오너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 이렇게 대하는 거겠지. 하여간 이 인간은 볼 때마다 정이 툭툭 떨어지는 인간 같다고. 장모님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뭔가? 아버님 좋아하시는 양주랑 어머님께 잘 어울릴 만한 취업 하나 사왔습니다. 일하느라 바빴을 텐데 뭘 이런 걸 다 사온 거야? 고맙네 윤서방. 내가 사위 하나는 잘 얻은 것 같아서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네. 우리 쌍둥이들 할머니께 인사드려야 하는데 오는 길에 잠들어 버렸는데 어쩌죠? 괜찮다 지수야. 원래 아기 때는 하루 종일 자는 거란다. 그러니 인사는 나중에 하면 되니까 깨우지 말고 방에 조용히 눕혀놓고 오거라. 알았어요, 엄마. 윤서방, 저녁 식사는 하고 온 건가? 그러고 보니 오늘 점심 먹은 다음에 아무것도 못 챙겨 먹어서 배고파 죽겠는데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으니까 밥이라도 챙겨달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지수 데리고 처갓집에 빨리 오고 싶어서 회사에서 서둘러 나오느라 아직 식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윤서방 자네는 아직 저녁도 안 챙겨 먹은 거야? 끼니는 제때 챙겨 먹어야 한다고. 안 그럼 금방 몸 상하는 거라네. 내가 바로 차려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보게나. 엄마, 냉장고는 왜 열어보시는 거예요? 윤서방이 아직 저녁도 챙겨 먹지 못했다는구나. 넌 아무리 쌍둥이들 보느라 힘들어도 이 신랑은 챙겨야 하지 않겠니? 아, 맞다. 강철 씨 회사에서 바로 퇴근하느라 아무것도 못 먹었을 거예요. 엄마, 집에 강철 씨 먹을 만한 음식은 따로 없는 건가요? 요즘 네 아빠가 너무 바쁘게 다니시다 보니 집에서 식사하실 일이 없어서 마땅히 차려놓은 게 없는데 어떡하지? 그럼 강철 씨 먹을 배달 음식이라도 따로 시킬까요? 아니다 지수야. 그래도 사위가 왔는데 장모된 입장에서 어떻게 배달 음식을 시켜줄 수가 있겠니? 엄마가 요 앞에 마트 가서 윤서방한테 맛있는 음식 만들어줄 재료 좀 사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거라. 장모님 저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뭐하러 마트까지 가신 거예요? 윤서방 다 듣고 있었나? 지수랑 함께 온다고 미리 나한테 귀뜸이라도 해줬으면 음식이라도 푸짐하게 준비해놨을 텐데 미안하네. 아무튼 지금이라도 재료 사다가 최대한 빨리 준비해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게나. 괜히 제가 장모님 힘들게 해드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만일 지금 송지수까지 같이 내보낸다면 이 집엔 나와 쌍둥이들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송경철 서재에 있는 금고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질 거라고. 어떻게 해서든 최고의 기회를 만들어야 해. 그러니 송지수를 꼭 저 마귀할멈과 함께 밖으로 내보내야 할 것 같아.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지수야, 오랜만에 어머님도 만났는데 장 보신 것도 도와드릴 겸 함께 마트 가서 바람이라도 좀 쐬고 오는 게 어때? 너 요즘 많이 답답해했잖아. 혹시라도 나랑 엄마 나간 다음에 쌍둥이들이라도 깨버리면 어떡하려고. 강철 씨 혼자 쌍둥이들 감당할 수 있겠어? 난 오히려 쌍둥이들이랑 같이 놀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데. 그러니 쌍둥이들 걱정은 하지 말고 어머님과 맘 편히 밖에서 바람도 쐬고 커피라도 마시면서 스트레스 풀고 오라고. 내가 처갓집에 온 가장 큰 이유가 지수 너 스트레스 풀어주기 위해서 온 거니까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 마음껏 풀고 와. 윤서방이 우리 지수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거 보니 엄마가 왜 이렇게 흐뭇한지 모르겠구나. 그래 지수야, 윤서방 말대로 엄마랑 같이 마트 가서 바람도 쐬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오자꾸나. 강철 씨, 정말 그래도 되는 거야? 당연하지. 그동안 너 쌍둥이들 육아하느라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다 알고 있었다고. 그러니 처갓집에 와 있는 동안은 내가 지수 너 대신 쌍둥이들 육아 맡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해해줘서 고마워, 강철 씨. 그럼 엄마랑 마트에 함께 다녀올게. 시간을 조금 더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해. 지수야, 마트 갔다 올 때 두통약 좀 부탁해도 될까? 강철 씨 머리 아픈 거야? 그렇게 많이 아픈 건 아닌데 요즘 회사에서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런지 간헐적으로 편두통이 오는 것 같아. 심하진 않으니까 걱정할 정도는 아니야. 알았어, 강철 씨. 그럼 마트 다녀오는 길에 두통약도 꼭 사올게. 윤서방, 지수랑 금방 마트 다녀와서 저녁 차려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있게나. 아닙니다 장모님. 괜히 저 때문에 서둘러 오지 마시고 천천히 지수랑 바람도 쐬고 오세요. 갑자기 웬 문자야? 혹시 그 스마트한 아저씨가 보낸 문자인가? 강철 씨 휴대폰 알림 온 거 아니야? 볼 필요도 없어. 분명 스팸 문자일 거야. 요즘 귀찮게 하루에도 몇 번이나 오는지 모르겠다고. 그럼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장모님. 알았네 윤서방. 그럼 지수랑 다녀올 동안 우리 쌍둥이들 잘 부탁하네. 물론이죠.
저 마귀알 몸과 송지수가 나갔어. 이제 이 집엔 나와 쌍둥이들밖에 없다고. 저 인간들이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을 테니까 바로 송경철 서재로 이동해서 금고 먼저 확인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 문자 확인해야지. 혹시 그 스마트한 아저씨한테 옮긴 그 문자일 수도 있으니까 메시지 먼저 확인한 후에 송경철 서재로 이동하자고. 왜 갑작스럽게 내일 지방 출장이 잡힌 거냐고. 아무튼 오늘 오전에 친자 확인 의뢰한 윤강철 씨 유전자 검사까지 끝냈으니까 메시지로 검사 결과와 확인서 미리 전송해놓고 퇴근하면 될 것 같아. 요즘 왜 이렇게 자기 자식을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온통 세상이 뻐꾸기 천지인 것 같아. 이제 윤강철 씨한테 결과 내용 보냈으니까 퇴근해볼까? 뭐지? 이거 쌍둥이들 유전자 검사 결과 도착한 거잖아. 생각보다 엄청 빠르게 결과가 나왔는걸. 고객님께서 의뢰하신 유전자 검사 결과가 예상보다 빠르게 완료되어 문자로 해당 검사 결과를 조금 일찍 보내드립니다. 의뢰하신 자녀분들의 유전자 검사 결과는 이거 정말 실화야? 내가 방금 전에 잘못 본 건 아니지? 유전자 검사 결과 윤강철 씨와 쌍둥이 자녀는 99.9%의 확률로 불일치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윤강철 씨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최종 판명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법원 제출용 증빙 서류를 발급받으시려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꼭 지참하셔서 저희 뻐꾸기 연구소로 방문해주세요. 잠깐만, 이게 뭐지? 너무 충격적이라 머리가 띵한 게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는다고.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 거지? 일단은 마음을 가다듬고 침착하게 생각을 정리해보자고. 저 쌍둥이들이 내 아이가 아니란 말은 내가 송지수와 하룻밤을 보낸 그날 밤에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말일 테고, 말 그대로 송지수가 낳은 쌍둥이들은 내 아이가 아닌 다른 놈 애란 말이잖아. 그러고 보니 전에 그 보살 아줌마가 나한테 해준 말과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전부 똑같이 맞아 들어가는 것 같은데, 더러운 송지수 그 썩을 년과 마귀 할멈이 나 하나를 가지고 논 거란 말이네. 어쩐지 이상하게 쌍둥이들한테 정이 가지 않았던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놈의 송씨네 집안은 정말 하나같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 뿐이야. 사모님같이 착한 분이 그토록 이 인간들에게 복수하고 싶었던 이유를 확실히 알겠어. 니들 모녀 사기꾼들 내가 완전히 아작내버리겠어. 절대로 용서 못한다고. 세상 살다 보니 이런 인간들도 직접 겪어보게 되네.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저 인간들 모두 작살내버릴 수 있도록 송경철 서재로 가보자고. 지난번에 여기 처음 인사 왔을 때 보니까 복도 끝에 있는 방이 송경철 방 같아 보였어. 망설이지 말고 바로 들어가 보자고. 역시나 방문이 잠겨있는데 이젠 어떻게 해야 하지? 시작부터 쉽지가 않네. 참, 그 스마트한 아저씨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가방 안에 넣어준 매뉴얼을 확인하라고 했잖아.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 얼른 서둘러야 해. 아저씨가 준 가방을 열어보자고. 송경철 서재 방문이 잠겨있을 땐 가방 안에 들어있는 맞는 키를 사용하세요. 그냥 넣고 돌리면 바로 열리는 열쇠니까 사용하기 어렵진 않을 겁니다. 이건가 보네. 지체하지 말고 바로 열어보자. 간신히 송경철 서재 문을 여는데 성공했어. 방 안에 금고가 보이질 않는데 도대체 어디에 숨겨놓은 거지? 빨리 찾아야 한다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아. 금고가 있을 만한 곳은 아무데도 없어. 붙박이장이라도 한번 열어볼까? 빙고, 송경철 그 인간의 비밀 금고가 여기 있었네. 그럼 이제 그 스마트한 아저씨가 알려준 비밀번호 한번 때려 넣어볼까? 이 금고만 열리면 니들은 전부 다 끝장날 테니까 기대하라고. 그 스마트한 아저씨가 말한 대로 정말 3개의 비밀번호가 적혀있네. 중간에 틀렸다고 바로 경보가 울리지 않겠지. 지체하지 말고 시작해보자. 일단 첫 번째 비밀번호는 아니야. 그럼 바로 다음 비밀번호로 가자. 빌어먹을 이것도 아닌데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막 비밀번호까지 틀리면 어떡하지? 어차피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 스마트한 아저씨 믿고 한번 해보자고. 됐어. 송경철 비밀금고가 열렸어. 이젠 이들 다 죽은 거라고. 근데 안에 무슨 서류들이 이렇게 많은 거지? 사진 같은 것도 있고 이것저것 잡다한 것들이 엄청 많은데 이 반지는 뭐야? 이런 미친, 저기 아래에 있는 거 골드바 아냐? 무슨 검사였던 인간이 저렇게 많은 골드바를 금고에 쟁여놓을 수가 있는 거지? 아마 비리투성이 인간이라 매물로 받아 처먹었던 건가 보네. 서류만 챙기기에도 빡센데 저것까지 다 챙기려면 힘들 것 같은데 어쩌지? 아까 그 스마트한 아저씨가 호태영이 아래서 대기하고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얼른 전화해서 잠깐만 올라오라고 해야겠어. 저
저 골드바 전부 다 챙겨서 송경철 이 새끼 완전 알거지로 만들어버려야지. 내 속이 후련할 것 같다고. 강철아, 무슨 급한 일 있는 거야? 형, 저 송검사 그 새끼 금고였는데 성공했어요. 근데 금고 안에 서류들과 골드바까지 있어서 혼자 옮기기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형이 가방 하나 들고 와서 옮기는 것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요. 알았어, 강철아. 지금 바로 올라갈게. 근데 몇 층이었지? 20층이에요. 곧 그 마귀 할멈이랑 송지수가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올라오세요. 알았어. 정말 긴장돼서 미치겠네. 혹시 송검사라도 오면 큰일일 테니 최대한 빠르게 치고 빠지자고. 20층이라고 했지. 저도 같이 올라갑시다. 저거 송검사 아니야? 정말 큰일 났어. 일단 못 본 척하고 엘리베이터 문 닫은 후에 바로 올라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올라갑니다. 20층을 누르면 송검사가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르니 21층을 눌러서 의심을 피해보자고.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바로 내려가 버리면 위험할 테니까 꼭대기층을 눌러서 시간을 조금이라도 버는 게 현명할 것 같아. 강철이한테 전화해서 바로 나와 있으라고 해야겠어. 안테나가 사라져서 전화 연결이 안 된다고. 정말 급한 상황인데 미쳐버리겠네. 송검사 금고 안에 있는 물건 전부 다 챙겨서 나왔는데 호태형은 왜 이렇게 안 올라오는 거야? 강철아, 형은 왜 위층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송검사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따라와. 강철아. 형, 송검사가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온다는 게 정말 사실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 얘가 너랑 농담 따먹기 하겠냐? 시간 조금이라도 벌어보려고 엘리베이터 꼭대기층에 올려놨으니까 조금 있으면 송검사가 있는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갈 거라고. 그럼 우린 엘리베이터 타고 못 가겠는걸요? 어떡하죠? 일단은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형, 근데 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혹시 송검사가 눈치채고 신고라도 하면 옥상엔 도망갈 곳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잔말 말고 얼른 따라오기나 하라고. 알았어요. 도대체 호태형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나마 나오기 전에 송검사 서재를 내가 처음에 들어갈 때와 동일하게 원상복구해 놓고 나오길 잘한 것 같아. 그리고 그 스마트한 아저씨가 시킨 대로 미국에 계신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급하게 출국한다고 축지까지 남겨놨으니까 시험 보는데 아무 문제는 없을 거야. 아마 누군가 자기 서재에 들어왔다 간 걸 금고 열어보기 전까진 절대로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됐어. 강철아, 얼른 따라와. 근데 형, 왜 하필 옥상으로 온 건지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버피도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게 있어서 그런 거야. 이 아파트는 옥상을 통하면 다른 라인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돼서 송검사와 마주치지 않고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하셨어. 그랬구나. 하여튼 그 스마트한 아저씨는 정말 끝까지 빈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인 것 같다고. 강철아, 차는 지하 몇 층에 된 거야? 저는 지하 2층에 주차했습니다. 그럼 나랑 같은 층이네. 형, 근데 송검사 그 새끼 비밀금고에 있던 서류는 그렇다 쳐도 덤으로 가져온 골드바는 어떻게 하죠? 현재 우리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은 버피도 선생님뿐이니까 서류와 함께 버피도 선생님께 넘겨드리는 게 어떨까? 그 스마트한 아저씨한테요. 선생님께서 넘겨준 가방 안에 우리 명의로 된 계좌로 약속한 5배의 금액과 그걸 찾을 수 있는 스마트폰을 넣어주셨다고 하셨어. 지금은 버피도 선생님께 맡기는 게 가장 안전할 거라고. 그리고 강철이, 넌 바로 미국으로 출국해야 할 텐데 이 골드바를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거잖아. 알았어요. 호태형 말대로 할게요. 그럼 호태형이 이 서류 뭉치들과 함께 골드바도 그 아저씨한테 잘 전달해주세요. 혹시 모르니 빨리 여기서 뜨자고요. 강철아, 이번 일 잘 마무리되면 우리 꼭 다시 만나자. 그때까지 건강해야 하는 거 알지? 물론이죠. 이제 제가 맡은 미션은 끝났으니까 형도 마무리 잘해주세요. 곧 다시 뵐게요. 그리고 사모님과 아저씨, 응채 씨한테도 꼭 안부 전해주세요. 위험해질지도 모르니까 얼른 서둘러 여길 뜨자고요. 강철이가 일을 잘 마무리했으니 이젠 내 차례야. 이 가방 안에 들어있는 서류와 증거들만 버피도 선생님께 무사히 전달하면 끝난다고. 근데 강철이는 이런 급한 상황에서 저 골드바는 왜 가져온 거냐고. 아무튼 지금은 내가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해야 해. 호태씨, 일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강철이가 송검사 비밀금고 터는데 성공했습니다. 저는 그 물건들 챙겨서 선생님이 알려주신 매뉴얼대로 지금 광화문으로 이동 중입니다. 그럼 잠시 후에 약속한 곳에서 만나도록 하시죠.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아니, 이제부터 시작이겠지. 짬뽕공항 3번 터미널 237번 게이트로 가시면 사람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사람 안내에 따라 미국으로 출국하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어요, 강철씨.
뭐야? 송경철한테 전화가 왔어. 설마 자기 금고 타워버린 걸 눈치챈 건가? 어떡하지?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는데 이젠 나랑은 상관없는 인간이기도 하고 혹시라도 실수할지도 모르는 거니 무시하고 받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마 그 스마트한 아저씨도 아무 대응하지 않길 바랄 거라고. 이제 정말 미국으로 떠나야 하는 건가? 공항에 도착하면 도와줄 사람이 나와 있을 거라고 했지. 그 전에 그 스마트한 아저씨가 써준 다음 매뉴얼 내용도 확인해보자고. 공항으로 이동하는 중간에 반드시 휴대폰 전원을 꺼놓으세요. 그 후에 잊지 말고 짬뽕 휴게소에 들려서 기존에 강철 씨가 쓰던 스마트폰을 바다에 던져버리셔야 합니다. 그 다음부턴 제가 가방에 넣어드린 새로운 스마트폰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후부터 강철 씨와의 모든 연락은 제가 가방에 넣어드린 스마트폰으로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 스마트한 아저씨는 정말 기네스북에 올라도 될 만큼 치밀하단 말이야. 기존에 쓰던 휴대폰을 버리긴 아깝지만 다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걸 테니 그냥 시키는 대로 하자고. 짬뽕 휴게소라고 했지. 내비를 보니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아저씨가 써준 매뉴얼을 안 보고 갔다간 그냥 지나칠 뻔했는걸. 혹시라도 내 위치가 확인될 수도 있으니 휴대폰 전원은 꺼두는 게 나을 것 같아. 저기 마침 짬뽕 휴게소가 보이네. 가서 휴대폰도 바다에 버리고 시원한 음료수라도 한잔하고 가야겠어. 당신 언제 들어오신 거예요? 방금 전에 들어왔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될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일찍 들어왔답니다. 아빠, 짬뽕시장 선거에 출마하신 거 축하드려요. 꼭 당선되실 거예요. 우리 지수도 왔구나. 근데 윤서방은 같이 안 온 거니? 윤서방한테 아빠 출마한 거 알려주려고 조금 전에 전화하니까 연결이 안 되더구나. 아빠, 강철씨 아직 못 보신 거예요? 분명히 강철씨 집에 있었을 텐데 왜 아직 못 보신 거예요? 윤서방이 집에 왔다고? 아빠가 도착했을 때는 아무도 없었단다. 그럼 강철씨가 어디에 있는 거지? 쌍둥이들 깊이 잠든 거 보고 근처에 잠깐 바람 쐬러 간 걸지도 모르니까 지순이가 전화 한번 해보거라. 알았어요, 엄마. 내비를 보니 거의 도착한 것 같아. 저기 짬뽕 호텔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버피도 선생님께서는 왜 호텔에서 보자고 하신 걸까? 송경철과 관련돼서 누구와 비밀 접촉이라도 하시는 건가? 1300여로 오라고 하셨지. 지금은 한시가 급하니까 얼른 올라가 보자고. 문이 열립니다. 올라갑니다. 만약에 송검사가 자기 금고 털린 거 알아버렸으면 강철이가 그렇게 한 거 이미 눈치채버렸을 거라고. 그리고 나조차도 위험할지 모른다고. 유일한 해결 방안은 버피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송검사를 감방에 보내는 방법뿐인 것 같아. 13층이야. 이제 선생님께 이것만 전달하면 내 미션의 절반은 끝나는 거라고. 호태씨인가요? 네, 선생님. 전호태입니다. 준비된 물건들 챙겨서 가져왔습니다. 호태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송경철과 관련된 물건들은 전부 가방 안에 들은 건가요? 네, 강철이가 송검사 비밀금고 안에 있던 물건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넣어왔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 가방에 들은 건 송검사 금고 안에 있던 골드바들이에요. 이건 강철이가 따로 보관해달라고 했는데 가능하실까요? 물론입니다. 제가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송경철과 관련된 서류 가방 잠시만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여기 있습니다. 됐어. 내가 원하던 버러지 같은 송경철과 관련된 자료들이 모두 이 안에 있어. 송경철, 넌 이제 파멸이야. 엄마, 제가 엄마의 한은 꼭 풀어드릴 테니까 이제 그곳에서 마음 편히 계셔야 해요. 호태씨, 송경철 금고에서 가져온 서류와 문서가 들어있는 가방은 이쪽으로 부탁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버피도 선생님 혼자가 아니셨나 보네. 근데 저 사람 왜 이렇게 낯익은 사람 같지? 그래, 맞아. 아까 TV에서 봤던 짬뽕시장 선거에 출마한 송경철의 상대편 후보가 분명해. 근데 저 사람이 왜 여기에 와 있는 거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호태씨. 이제 마지막 미션 하나만 남은 것 같으니 끝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도 몸 조심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넘겨드리게 될 송경철에 관한 자료는 김 후보님을 짬뽕시의 시장으로 만들어드릴 확실한 이든카드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자료를 넘겨드리기 전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이라는 게 뭡니까? 송경철 후보를 꺾고 내가 시장에 당선될 수 있는 엄청난 자료라면 그쪽이 원하는 조건은 전부 다 수용하겠습니다. 김 후보님께서 언론뿐만
저뿐만 아니라 검찰 고위인사들과 두터운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정확히 원하는 게 뭡니까? 제가 넘겨드릴 자료에는 과거에 송경철이 저질렀지만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 수사 중지나 미제 사건으로 처리되었던 여러 사건들의 범인이 송경철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들이 다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사와 법의 힘을 동원해 송경철을 평생 감옥에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조건입니다. 거기에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 역시 재수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이 자료를 모두 넘겨드리겠습니다. 저도 법조계 출신이지만 송경철 그자를 평생 감옥에 있도록 하려면 그에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 할 텐데 그 정도로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는 건가요? 송경철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생 감방에서 썩게 만드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제 고등학교 후배라 증거만 확실하면 그쪽에서 요구한 부탁은 어렵지 않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후보님과 제가 나눈 대화는 모두 녹화해놨습니다. 그러니 후보님께서도 저와의 약속은 꼭 지키셔야 할 겁니다. 좋습니다. 약속은 꼭 지키도록 할 테니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나버렸네. 사모님 괴롭히고 나한테까지 사기 쳐먹으려 했던 빌어먹을 그 인간들에게 아주 큰 엿을 먹인 것 같아서 속이 시원하다고.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으면 딴 놈이 만들어 놓고 간 쌍둥이들을 내 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아주 나를 호구 중에 호구로 봤나 보네. 송지수와 마귀알마, 너희들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된 거라고. 이들이 그렇게 믿고 있던 송경철이가 무너지면 너희는 아무것도 없는 개털이라고. 이제 호태영과 그 스마트한 아저씨가 잘 마무리만 해준다면 송검사 그 새끼 감방에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일 거라고. 내가 골드바까지 배돌렸으니 아마 환장하겠지. 미국에 머무르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으면 좋겠어. 빨리 돌아와서 엄마랑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난 이제 부자이기도 하고 자유라고. 잘못했다가는 뻐꾸기 사기꾼 모녀한테 당해서 인생 종칠 뻔했다고. 너희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릴 거야. 사모님같이 마음씨 좋은 분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으니 이들은 공식적으로 쓰레기 인증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너희 같은 인간들은 절대로 용서가 안 돼. 반드시 처벌받게 될 거라고. 버피도 선생님은 아까 그 사람을 통해서 송경철을 끝내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 하지만 지저분한 정치인들을 믿을 수 있을까? 그래도 버피도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아무 문제 없이 잘 처리하실 거야. 이제 내가 할 일은 황미자를 잡은 후에 사모님께 데려가면 끝나는 거라고. 근데 이 저녁 시간에 황미자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 거지? 이건 사모님 같은데 갑자기 사모님께서 무슨 일이지? 호태씨, 혹시 강철씨가 송경철 비밀금고였는데 성공했나요? 네, 사모님. 강철이는 미션 성공해서 안전하게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금 전에 강철이한테 넘겨받은 자료 버피도 선생님께 모두 전달해서 지금은 황미자 잡으러 가는 중입니다. 많이 걱정했는데 강철씨가 무사히 성공한 것 같아 정말 다행이네요. 참, 호태씨, 지금 황미자 잡으러 간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사모님. 그게 버피도 선생님께서 제게 주신 마지막 미션이거든요. 아마 지금 많이 늦은 시간이기도 해서 황미자를 밖으로 유인하기도 쉽지 않을 거고, 호태씨 혼자 황미자를 잡으려면 위험한 상황이 생길지도 몰라서 이렇게 전화드린 거예요. 사실 황미자란 여자 잡는 건 어렵지 않은데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긴 합니다. 호태씨, 저한테 황미자를 잡을 좋은 방법이 있어요. 혹시 지금 위치가 어디세요? 이제 광화문에서 벗어나 짬뽕동으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황미자를 잡을 좋은 방법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황미자를 밖으로 나오게 해서 우리가 잡는 걸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정말인가요? 혹시 버피도 선생님이 보내주신 사람인가요? 그런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호태 씨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도대체 사모님이 말씀하시는 황미자를 유인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 거지?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냐면요. 지금 바로 탑승하실 수 있는 비행기 티켓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케네디 공항에 도착하시면 도와줄 사람이 나와 있을 겁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수고하시고 아저씨한테도 꼭 안부 전해주세요. 이제 미국으로 떠나볼까? 지원이가 말한 그놈이 저기 보이는데 한 번에 마무리하는 게 낫겠어. 여보세요? 지원아, 송석구 그놈은 끊는 것 같으니까 조만간 미국에서 보자. 난 골치 아픈 일 생기기 전에 미국으로 뜨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바로 출국할게. 고생했어, 오빠. 근데 송석구 그 인간은 확실하게 처리된 거야? 죽지 않고 깨어나더라도 최소한 식물인간은 되어 있을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오빠. 나도 여기 정리되는 대로 바로 따라갈 테니까 곧 보자고. 엄마, 강철 씨 전화가 꺼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떡하죠? 윤서방 아까 머리 아프다고 했지 않니? 우리한테 두통약 사다 달라고 부탁했다가 우리가 너무 늦는 것 같으니까 기다리다 지쳐서 직접 사러 간 것 같아 보이는데 금방 돌아올 테니 호들갑 떨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보거라. 제가 봐도 그래 보이긴 해요. 근데 전화는 왜 꺼져 있는 거지? 이상하게 느낌이 좋지 않다고. 엄마, 아빠는 어디 가신 거예요? 아빠 씻으러 들어가셨단다. 이제 조금 있으면 윤서방 돌아올 테니까 지수 너는 엄마랑 같이 재료 손질이나 하자꾸나. 그런데 이쪽 집은 뭐지? 강철 씨가 남기고 간 건가? 미국에 계신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지금 바로 출국해야 할 것 같아서 쪽지 남기는 거야. 오랜만에 처학시 와서 좋았는데 미안해 지수야. 장모님과 장인어른께도 죄송하다고 잘 말씀드려줘. 미국에 계신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강철 씨가 집에 없었던 거였나 보네. 엄마, 강철 씨가 쪽지를 남겨놓고 갔는데 미국에 계신 할머님이 돌아가셔서 급하게 출국해야 한다고 메시지를 써놓고 갔어요. 그 일 때문에 윤서방도 많이 놀라서 급하게 나간 건가 보구나. 그런 것 같아요. 엄마, 그럼 찜닭은 만들지 말까요? 그래도 재료까지 전부 준비해놨는데 신선할 때 만들어서 아빠랑 같이 먹자꾸나. 엄마, 전화 온 것 같은데요? 이 시간에 누구야? 아무튼 엄마 전화 받고 올 테니까 지수 넌 찜닭에 들어갈 감자랑 당근 좀 손질해놓고 있거라. 알았어요, 엄마. 빨리 전화나 받고 오세요. 이 시간에 은정이가 웬일이지? 여보세요? 어머님, 저 은정이에요. 그래, 우리 며느리 은정이구나. 근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우리 며느리가 무슨 일로 전화한 거야? 혹시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는 거니? 어머님, 방금 전에 석구 씨가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그게 정말이니? 우리 석구 많이 다친 건 아니지? 석구는 지금 괜찮은 거야? 네, 큰 사고는 아니고 가벼운 접촉사고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천만 다행이구나. 내가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뻔했단다. 원래는 어머님 놀라실까봐 연락드리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석구 씨가 자꾸 어머님 보고 싶다고 이야기해서 전화드리게 된 거예요. 아마 석구 씨가 많이 놀라서 그런가 봐요. 혹시 어머님 시간 되시면 잠깐만 병원으로 와주실 수 있나요? 그래, 알았다. 은정이 너도 많이 놀랐을 텐데 내가 바로 갈 테니까 마음 차분히 가라앉히고 기다리고 있거라. 병원 주소는 제가 문자로 남겨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오세요. 지금 바로 출발하마. 엄마, 새언니 전화예요? 무슨 일이길래 엄마 얼굴이 그렇게 심각해진 거예요? 너희 오빠가 교통사고가 났다는구나. 교통사고라고요? 설마 오빠 크게 다친 건 아니죠? 은정이 말로는 큰 사고는 아니고 가벼운 접촉사고라는구나. 하지만 석구가 나를 자꾸 찾는다고 하니까 엄마가 석구 입원해 있는 병원에 잠깐만 나갔다 오마. 무슨 접촉사고인데 입원까지 한 거래요? 엄마도 오빠 엄살 엄청 심한 거 아시잖아요. 아마 합의금 받으려고 입원한 거 아닐까요? 너는 동생이 돼서 그게 오빠한테 할 소리니? 아무튼 엄마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지수 넌 그렇게 알고 있거라. 그리고 아빠는 선거 때문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셔서 지금 예민하시니까 아빠가 엄마 어디 갔냐고 여쭤보시면 잠깐 석구네 집에 들렸다 온다고만 말씀드리거라. 알았어요, 엄마. 그럼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나이롱 병원이라고? 처음 들어보는 병원 같은데 새로 생긴 병원인가 보네? 우리 석구가 얼마나 놀랐으면 엄마를 계속 찾는다고 하는 거야. 빨리 가서 얼른 석구 얼굴을 봐야 마음이 놓일 것 같다고. 22시 54분에 송석구 씨는 교통사고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셨습니다. 은정이가 알려준 주소로 내비찍고 왔는데 왜 주변의 병원은커녕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지? 내가 혹시 주소를 잘못 찍고 온 건가?
저기 서 있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야겠어. 저기 길 좀 묻겠습니다. 이 근처에 혹시 나이롱 병원이라고 있나요? 황미자 씨, 오랜만이네. 도대체 여기가 어디지? 내 손은 또 왜 묶여 있는 거냐고. 저거 은정이 아니야? 은정이 너 시애미한테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이거 풀지 못해? 당신은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나 보네. 은정이 너 정말 나한테 혼나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 우리 석구는 어디 있는 거야? 당신 아들은 아마 교통사고로 죽었을 거야. 이게 미쳤나? 어디서 재수없게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우리 석구가 그럴 리가 없어. 너 죽고 싶지 않으면 어서 이거 풀지 못해? 난 당신 아들이 죽든 말든 눈꽃만큼도 관심 없어. 황영숙 씨,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야? 박은정 전현이 어떻게 내 예전 이름을 알고 있는 거지? 왜 그렇게 똥 씹은 표정을 하는 거야? 내가 황미자 씨 개명하기 전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 깜짝 놀랐나 보네. 설마 너 이제야 눈치챈 거야? 하다못해 짐승도 자기 새끼는 바로 알아본다고 하던데 당신은 이제서야 날 알아본 거야? 하긴 자기 남편 죽이고 자기 애까지 버리고 도망간 년한테 그런 것까지 바란 건 너무 무리겠지? 아니야.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은정이 니녀는 분명히 우리 석구보다 나이가 어리잖아. 내가 네 아들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말을 믿었니? 네가 엄청나게 괴롭힌 이전 며느리였던 김유진이랑 내가 고등학교 동창인 건 몰랐나 보네? 나 네 아들보다 2살 연상이라고. 그렇다면 설마 지원이란 말이야? 설령 그렇다 해도 이젠 나한테는 아무 의미 없는 지우고 싶은 과거일 뿐이라고. 네 과거 완전히 세탁한 것 같아서 아무도 모를 줄 알았지. 시골에 살던 촌년이 서울 올라와서 검사랑 결혼까지 하고 성공했네. 이런 빌어먹을 년이 있나? 그 주둥이 닥치지 못해? 난 너 같은 딸을 둔 적 없어. 네가 사람이야? 어떻게 20년이 훌쩍 넘어 만난 딸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냐고.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괴로워했는데 나 같은 딸을 둔 적 없다고? 착각하지 마. 너와 네 아빠란 사람은 내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악몽일 뿐이라고. 난 최소한 당신이 나와 만났을 때 미안하단 말 정도는 할 줄 알았어. 내가 말한 게 맞지? 그러니까 저런 인간은 그냥 잊어버려 지원아. 역시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내는 황미자답네. 유진이 니년이 여기는 어떻게 온 거야? 버러지 같은 니년들 둘이서 나 잡으려고 작당한 거니? 니들 둘 다 법이 얼마나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미자야, 네 남편 놈이 변호사 하니까 세상에 무서운 게 없나 보네. 그 주둥이 다물지 못해? 너나 다물어. 지금부터 내가 묻는 거에 솔직하게 대답한다면 너 풀어주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해. 우리 엄마 왜 죽였어? 난 네 엄마를 죽인 적 없어. 지혜미가 아파서 뒤진 거 가지고 왜 자꾸 나한테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내가 황미자 너한테 그 이야기에 대한 대답을 듣는 건 불가능하겠는걸? 그럼 한 번만 더 기회 줄게. 너 때문에 돌아가신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유진이 인연이 미쳤나? 내가 죽은 이혜미한테 사과할 일을 했어야 사과를 하는 거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거야? 내가 니들이 나 잡아서 이렇게 협박한다고 무서워서 겁먹을 줄 알았어? 내가 여기서 나가면 니들 둘 다 납치범으로 콩밥 먹게 해줄 테니까 그런 줄만 알라고. 어서 이거 풀지 못해? 알았어.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풀어줄게. 호태씨, 황미자 그 여자 팔에 묶어놓은 테이프 이제 풀어주세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사모님? 이제 끝이야.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의 딸이라는 게 너무 수치스러웠어. 그래, 차라리 잘 된 거야. 이제 끝났어. 황미자 너 같은 인간은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인간이야. 소부님께서 과거에 내연녀를 자동차로 살해한 것이 사실입니까? 모두 사실무근입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짬뽕 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송경철 후보가 오늘 오전 긴급 체포됐습니다. 송 후보는 과거에 저지른 살인 혐의와 각종 범죄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은 후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송 후보는 자진해서 짬뽕 시장 후보에서 사퇴하겠다고 전했습니다. Today, we have the honor of inviting Mrs. Kim Yujin, CEO of Yusla Group,
who has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100's most influential people in the world. I am grateful for the invitation. What's the driving force behind your incredible momentum? What drove me to grow my business so rapidly was a combination of love for someone, anger at someone, my incredible business partner, and the support of my loved ones. 와, 사모님 이제 영어 정말 잘하시는데? 대박, 사모님이 영어를 저렇게 잘하시다니 정말 충격적이야. 김유진 씨 당신을 황미자 씨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